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밀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박준희입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의회 사무과 행정 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개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윤물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비롯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 운영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개정,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5개 광고 발전 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다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총 345억 7,011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이 8,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이 141억 9,074만 9천 원, 자활기금이 5억 4,497만 3천 원, 고향사랑기금이 14억 5,040만 7천 원, 체육진흥기금이 23억 4,242만 6천 원, 5개 광고발전기금이 2억 7,503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6,633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463만 7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132억 8,2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5억 81만 2천 원이 감소한 298억 1,8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기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 말 조성액 대비 5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1,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총 345억 7천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303억 2천만 원, 전입금 30억 원, 이자 수입 6억 9,500만 원, 기타 수입 5억 3,900만 원, 보조금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298억 1,900만 원, 자활 성공 수당 지원 등의 자활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추진 등의 고향사랑 기금 사업,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으뜸 음식점 지원 등 위생업소 개선 사업,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47억 2,600만 원, 자발 조성 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8쪽 평창군 고향사랑 기금을 보면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비융자성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추진 민간 입탁금,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평창
FC 유소년단 운영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과 공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은 기금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아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평창 FC 유소년단 운영 지원 사업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 생수 구입비 3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단 지원 6천만 원 중 동일 항목인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생수 구입 3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과 동일한 내역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이며 3억 2천만 원을 편성한 도비 보조 사업에도 지도자 수당 및 음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 사업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보조금 확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지정 기부 모금액이 불확실하여 일반회계를 편성했으며 기금이 모금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 방식이며 기금 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된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거나 모금 규모가 확인된 이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5개 강구 발전기금을 보면 2025년도 말 2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되어 있어 기금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개 강구 발전기금은 광곡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세 확충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표시판 설치, 광고물 관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단순 적립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은 지출 계획의 사업별 설명서 없이 제출되어 각 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작성 제출되는 사업 설명 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 사업별 목적, 추진 내용,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서 운영되므로 기금 운영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자금 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16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83만 6천 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3만 6천 원이 증가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0쪽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이후 이어지는 수입과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183만 6천 원, 전년도 2월금인 예치금 회수의 8,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지출 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지출 사유 발생 시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7,611만 1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3억 1,463만 8천 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463만 8천 원이 증가한 141억 9,074만 9천 원입니다. 1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3억 1,463만 8천 원, 전년도 2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138억 7,6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지출 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141억 9,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안정화 개정과 마찬가지로 차후 지출 사유 발생 시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평창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 총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83만 1천 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5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414만 2천 원, 전년도 2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5억 3,0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사업자금 대여 1,5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조성자금 대여 1천만 원, 자활 성공수당 3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100만 원, 총 2,900만 원입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되고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금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기본 방향은 다양한 기금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기부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을 고민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기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이자 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금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2026년 상반기부터 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는 2025년 11월 30일 현재 11억 4,840만 7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3억 4,5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수익계획 14억 5,040만 7천 원, 지출계획 14억 5,040만 7천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5,040만 7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1억 4,8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출은 총 14억 5,040만 7천 원이며 상세 지출 계획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사업 5,500만 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10억,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사업 5천만 원, 예치금 3억 4,540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9쪽 내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그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 보고 내용 중에 그 평창 FC 유소년단 그 운영 지원에 5천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보면 3,500만 원이 이제 지도자 수당, 버스 임차료가 1,500만 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초 예산 일반 회계에도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그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기금 편성이 일반 회계 보조금 부족분을 아마 보충하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평창 유소년 FC의 관련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그 올림픽체육관에서 일반회계 예산에도 지금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희들 그 기금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는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일부에서 지금 뭐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일부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중복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일반 기부와 좀 분리를 해가지고 네. 지정 기부 차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네. 그 올림픽 체육관에서 지원되는 그 내용 이외에 네. 그 다른 좀 항목으로 그걸 피해가면서 다른 항목으로 좀 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의 네. 미화를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고향사랑 기부금은 그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 법에 알고 아시죠, 있습니다. 그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고 기금 사업은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추경해서 뭘 이렇게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예. 예, 예. 뭐 전체 예산이 저희들 그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금 5천만 원이니까 네, 네. 뭐 좀 그 지원하는 예산으로 상당히 좀 소액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네. 전체적인 좀 많은 예산은 기본적인 어떤 지원의 그런 큰 틀은 올림픽 그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네, 네. 저희 그 기금은 그 외에 지원 이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네. 좀 세심히 살펴서 네. 나머지 부분을 좀 지원을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김광석 의원이 얘기했던 고향사랑 기부제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금에 그 유사한 내용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일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포함을 시켜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난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었는데 이미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발굴을 한다는 건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발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올림픽 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사업 외에 유나이티드 15가 요새는 축구단이 잘 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기부 받을 당시부터 아예 이 품목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평창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좀 선두적에 갈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은 설명 자료에 없어요. 설명 자료가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 근거나 내용에 같은 부분들이 이런 그 지정 기부 같은 부분은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제국 올림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체육과장 황재욱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42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15조에 이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789만 6천 원이며 2026년 말 조성 목표액은 23억 7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수입은 23억 4,242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4,453만 원, 전년도 2월금 예치금 회수에 17억 9,789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지출액은 23억 4,242만 6천 원으로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3,500만 원으로 총 1개 사업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억 7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5개 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이정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평창군 5개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억 5,003만 8천 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499만 4천 원, 지출 계획은 없으며 26년 말 조성액은 2억 7,503만 2천 원입니다. 51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평창군 현수막 지정 개시대 신고 수수료이며 평창군 5개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지원에 따라 5개 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5,003만 8천 원, 이자 수입 99만 4천 원, 기타 수입 2,400만 원으로 총 2억 7,503만 2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2,67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기금은 2026년도까지 3억 1,787만 8천 원을 조성했고 4,284만 6천 원을 집행하여 2억 7,50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25년도 말 목표액의 한 125%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 초가 달성이 돼서 네네. 일단 좀 이제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뭐 지정 개시대 일반적인 사항보다 10년 동안 이게 이제 잘 모아고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의미 있게 써보자. 그래서 일단 개시대도 또 어떤 전자 개시대나 뭐 네. 대형 광고판 아니면 뭐 AL을 접목한 뭐 이런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검토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돼서 일단은 당초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넣어놨고 네. 조만간에 그래서 지금 정기 예금도 올해는 일반 보통 예금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정기 예금 네네. 아니고 네. 그래서 추경에나 좀 돼서 좀 활용방을 찾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2억 5천 가지고 이게 전자개시대나 좀 하기는 약간 돈이 좀 부족하고 최하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큰 건 하나 하려면은 네네. 예, 필요해서 이건 뭐 목표액을 변경해서 조금 더 모아서 더 큰 의미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올해 전자개시대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부 좀 하거나 이렇게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자료 보다 보니까 이제 지원 대상이 디자인 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평창군의 뭐 대관령은 대관령대로 진부는 진부대로 또 평창의 뭐 각 읍면마다 그 골목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 평창 같으면 뭐 갈비 골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미탕 같으면 송어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개발에 좀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쪽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추경에는 그런 쪽에 디자인 개발 사업에 좀 사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860만 원이며 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5억 2,773만 6천 원, 지출은 9억 원으로 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6,63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지수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조 수입 계획입니다. 25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73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17억 3,86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으로 총 22억 6,6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조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억 5천만 원, 응급복구 및 재난 대응 자재 구입비 2억 원,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2억 5천만 원,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에 5천만 원, 재난 대응 물품 및 장비 구입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3억 6,6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일반 예치금 4억 5,244만 3천 원, 의무 예치금 9억 1,389만 3천 원으로 총 지출은 22억 6,63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64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과 65쪽에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슬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조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해 식품 외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005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116만 5천 원이 감소한 1억 889만 1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익 계획은 1억 3,463만 7천 원으로 보조금 1,62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05만 6천 원, 이자 수입 348만 1천 원, 기타 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889만 1천 원을 읍둠 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에 283만 4천 원을 읍둠 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으로 726만 6천 원을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으로 600만 원을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764만 6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사적 경비 위탁 사업비 가진금 강원도 분할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대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발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출 내용을 보면 으뜸 음식점 쓰레기 봉투하고 상수도 지원하고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잖아요. 네. 이게 기금 사업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네, 저희 기금 이제 지원 대상으로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 식품위생 감소회원이나 지역 의수 음식점 식품 적개업소 및 이선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원 내원으로 이제 저희가 시설 위생 개선 쪽으로 이제 종량제 봉투라든가 위생용품 상수도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걸로 사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하고 지금 모범 음식점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7년 7월까지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범 음식점에 대한 부분 쓰레기 봉투 지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금 조례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걸 지금 이제 수립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인 의원이 봤을 때는 뭐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 뭐 식당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 문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단위 사업들도 좋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국민 전체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 드렸는데요. 그런 쪽에 좀 개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개발을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이 너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기금에 일반 회계로 전입금을 좀 매년 좀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좀 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음식 문화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 회계 전입금을 사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뭐 가진금이나 도지원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폭적인 거나 어떠한 이제 목표를 갖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공감하셨으니까 네.
좀 정책적인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좀 하는데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가격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8,659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24억 9,596만 3천 원, 지출은 26억 5,6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106억 2,607만 3천 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익 계획은 132억 8,255만 9천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 원, 이자 수입 2억 8,596만 3천 원, 기타 수입 2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20%인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5,648만 6천 원,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 원으로 총 132억 8,255만 9천 원입니다. 8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익 계획은 세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8,596만 3천 원, 부담금, 개통출하조직 출연금 2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 원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계획은 기타 보상금,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26억 5,648만 6천 원과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김광성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에 그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이 22억이었는데 이제 이번 예산은 26억인데 한 4억 정도 올랐네요. 예산이. 기금이 이제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네.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20%를 20% 하게끔 돼 무조건. 있어서 네. 그 지출 저희가 잡아놓는 금액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예. 그 작년에 22억 중에 분배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작년에는 그 한우 유구에 대해서 네. 4억 1,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억. 그거뿐이 없나요? 예. 그럼 올해는 지금 농산물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 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네. 현재 지금 각 품목별로 최저 가격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내년 4월쯤에는 네. 농가들한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은 나쁘진 않죠. 작년보다는 네.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올랐는데, 일단은 네. 올해는 이제 농산물에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이 기금 그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20년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년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요즘 안 좋습니까?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중에 농산물 가격은 제일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이 이제 저희가 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전출금하고 또 개통출하적인 농축협의 이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29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연도 내에서 저기 집행을 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기금 액수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올해 26년도에 가격이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물론 뭐 과학적 근거에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근데 27년, 28년 앞으로 가면서 계속 뭐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00억이 예치 목표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그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과에서도 지금 가격 하락 대비 농수산물 그 수급 조절이라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가격 안정에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없을 때는 보관했다가 저장고에 예. 또 가격 높을 때 다시 또 매매 또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그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자금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군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최소한 저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좀 확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올해 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또 예산 또 기금 많이 출연 안 해도 되겠네요 또. 예, 일단 저희가 그 기금은 이제 계속 모아가고 네. 지출을 20% 빼놨다가 가격이 좋으면 지출을 안 하고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그 기금은 이게 지금 일반 정기예금과 일반 뺄 수 있는 일반 예금으로 정기예금 일반예금 구분해 놓고 그렇습니다. 따로 빼놓습니다. 통장을 두 개를 운영합니다. 26억이라는 지출은 일반 예산으로 넘겨 보통 예금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정기 예탁금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지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이제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좀 우리 부군수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 같은 경우는 설명 자료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또 이 기금에 관한 부분은 설명 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좀 요청을 할 테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 심의 때 꼭 이런 부분이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 답변 예산과장님 해주실래요? 윤성훈 본수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수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요구되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안과 부속 서류로 사업별 명세서 설명자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기금 운영 계획은 이제 기금관리법에서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확정되는 순간 집행. 하지만 기금 계획은 또 변경 과정도 있고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 중에 대부분 기금을 모으는 거고 사업이 있는 고향사랑 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자로 설명 자료처럼 만든다고 하면 거의 뭐 10쪽 내외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식 부속 서류처럼 이렇게 준비되는 것보다 보충 자료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예산안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이 있고 사업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설명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계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 여건 개선으로 확충된 이전 재원을 비롯한 세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정 방향과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6,193억 985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5,571억 9,079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621억 1,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427억 5,905만 원으로 금년보다 0.24% 증가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기타 수입, 변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0.15% 증가한 225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053억 3,191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6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87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20억 8,335만 원이 증가된 1,250억 957만 원, 도비보조금은 49억 8,997만 원이 증가된 437억 8,3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7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60억 8,601만 원으로 6.4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4억 1,426만 원 4.74%, 교육 분야 108억 5,566만 원 1.95%,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3억 1,825만 원으로 8.49%, 환경 분야 329억 9,128만 원으로 5.92%, 사회복지 분야는 1,211억 3,364만 원으로 21.74%를 차지하고 보건 분야는 135억 7,626만 원 2.44%,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0억 7,389만 원, 18.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7억 2,963만 원, 2.28%. 교통 및 물류 221억 4,613만 원으로 3.97%를 차지하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08억 9,320만 원으로 7.34%, 예비비 75억 8,030만 원으로 1.36%,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에는 823억 9,224만 원으로 14.7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796억 2,365만 원으로 14.29%, 물건비 359억 3,869만 원으로 6.45%, 경상이전비 2,364억 1,896만 원으로 42.43%, 자본 지출은 1,724억 5,992만 원으로 30.95%이며 보전 재원은 23억 6,240만 원 0.42%, 내부 거래 226억 6,684만 원으로 4.07%,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2,030만 원으로 1.3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21억 1,906만 원으로 올해보다 72억 8,9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 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와 지방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에 239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 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지원 등에 4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사업비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 지원 사업비에 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전입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제3 농공단지 조성 등에 29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빗점 오염 저감 사업, 하수관로 정비 유지 보수,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등에 343억 6,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에 부합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을 성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리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예산 개요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는 20.4%인 1,225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3%인 1,030억 7,400만 원, 환경 분야가 11.2%인 669억 1,100만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571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합한 재정 자립 도는 11.7%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 수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액 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전금을 합한 재정 자주도는 68.4%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0.78%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193억 1천만 원으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나타났으며 보조 사업은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5%,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8천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4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이 0.72%로 한도 내 적정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 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재량 지출은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4건 사업에 260억 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없으며 상한하여야 하는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공모 시 대상 요건을 기존 사업비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중 주민의견 제안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주민제안 건수가 2024년도 6건에서 2025년도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주민의견 설문조사 참가자 역시 268명에서 326명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제안 사업 중 3건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부서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그 대상은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실시한 2024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민간단체 보존활동 사업이 행사성 사업 평가 대상 44개 사업 중 유일하게 매우 미흡 평가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로 당시에는 환경과 소관이었으며 사업관리 항목과 성과 달성 및 결과 완료 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기준에서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성과관리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인 사업임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8천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 2025년도 예산 대비 오히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의 편성 요청을 함으로써 행사성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사업의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사업은 동평면 창동리 477-1번지 1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금해에 설계비 1억 원과 부지정비 및 토목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근거, 배경, 사업기간, 기준가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부서의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미수립한 경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는 설계 및 공사비 22억 8천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며 2025년 8월 사업을 신청하여 9월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내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회계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누락되었으며 토지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천만 원 초과 시 회계과의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반영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2025년 11월 18일 공유재산 심의안을 회계과에 제출하여 12월 중 심의받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한 점 역시 절차적 하자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금리 불안정과 정부의 감세 기조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이전 재원의 규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고물가 추세는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복지 등 필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불효불급한 경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그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좀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2026년도 예산안 그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요. 전체 성인지 예산의 한 74%가 가족복지과 포함해서 4개의 부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네. 이거 사실 반영대 사업을 보면 성별 영양평가 사업에
75%가 편중되어 있어, 그죠?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조차도 이렇게 알 정도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아직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는 지금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한 14년째 운영되고 있고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 또 성별영향평가법 뭐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좀 선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14년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도 많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아주 훌륭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성인지 예산이 우리 은행에서 많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지 이제 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 투자되는 성인지 관련 예산들, 그 다음에 성인지 효과 사업,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여러 예산들을 담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논란이 여러 지자체에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뭐 안심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을 확대한 이런 예산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도블럭 깔아놓고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단하는 보도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좀 위축돼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들도 좀 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이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경향성이 이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 성인지 예산이 많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좀 확인과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담지 않은 많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선 설명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위원님의 그 말씀의 그 취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함께 계시는 여러 부서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 중에 그것은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오늘 질문을 계기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 지금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성인지에 대한 거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사실은 했었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어느 특정 부서와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또 성평등 정책과 여성복지, 뭐 경제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또 평가 기준 재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더 확대하도록 또 함께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매번 뭐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25년도 오면서 주민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고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애양심을 고취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한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에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각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은 아마 지금 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보니까 저는 각 면에서 한두 가지씩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뭐 주민들에게 좀 계속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것을 제안하면은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평창군이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에서 좀 다양한 그 하나씩 편성돼서 일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행정에서 너무 많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정말 예산을 다 정하게 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행복 고민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러니까 그 주민 참여에 관련해서 예산 제도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키워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이 총평을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과적인 발굴 사업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운영으로 주민들의 제안의 역량이 강화됐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참여형 토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도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출은 많이 됐는데 실제 적용은 3가지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좀 선택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주문하시고 또 채찍해 주신 그 작은 아주 부족한 그 성과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덕분이라고 위원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말씀 주시고 또 저도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고 계셔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저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중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당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우리 정책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제 자료 좀 보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됐을 때 홈페이지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15일 정도 공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7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뭐 부족한 규정에는 7일 이상이니까 뭐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타 지자체들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뭐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도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네. 공고 기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74%가 가족복지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재육성과, 올림픽, 체육과, 경제과, 가족복지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74%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4개 부서에 편중되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같지만 그 다시 사용 사업을 보면 이제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 또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한 75% 정도. 그렇다고 보면 결국 실제 사업에 성인지에 필요한 사업의 투입보다도 평가 사업의 영향 평가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양성평등 촉진 사업, 그러니까 직접 투자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가족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또 경제과, 여성농업인, 여성기업인 이렇게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직접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지고 또 가장 큰 사업이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간접 투자 사업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앞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성의 그 보육, 양육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이런 등등을 내용을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노력도 관련 부서들과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물론 평가를 잘 해야 다음에 사업에 뭐 투입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또 이 4개과에 보다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757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24개 사업, 신규 4개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686억 60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개촌 클래식 웰컴 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는 기존 대비 4억 원 감액된 34억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2억 98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2억 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8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69억 3천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69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5,10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억 5,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재생형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3억 8,40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3억 8,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1,98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1,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8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외검은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7,72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7,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15억 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5억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수아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7,4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억 7,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9억 7,6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49억 7,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하진부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6,52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6,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6억 3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6억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계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13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5,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송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5억 7,66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5억 7,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대화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78억 9천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777쪽입니다. 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77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8억 8,55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8억 8,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20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6억 4,82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46억 4,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염안 처리 분구의 육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3억 5,6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3억 5,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억 6,77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3억 6,7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7억 7,91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47억 7,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1억 27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31억 2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억 8,59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8,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하암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3억 9,23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3억 9,2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3억 1,80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3억 1,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억 9,7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5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7억 7,99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7억 7,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7,7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9억 1,786만 원입니다. 790쪽입니다. 용평 장평 제산 배곡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4억 9,9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9억 2,923만 원입니다. 79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5억 3,66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5억 3,6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88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1,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노동 수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9,62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9,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계시는구나. 좀 말한 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775쪽에 송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거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좀 궁금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가서 2차례 업무 협의를 지금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협의 내용은 당초 이제 하진부교와 그 인근 양쪽 호안 제방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 279억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오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홍수량이 약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가 좀 낮아지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 같이 하진부 교량이 당초보다는 한 1m에서 1.5m 정도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높이 수준으로 재가설하는 걸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호안 정비 사업도 빠지고 좀 상당한 총 사업비 279억 원 중에 한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한 160억 원 정도가 지금 남는 그런 그 사항이 좀 발생돼서
행정안전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금 하류 지역에 멀지 않은 하류 지역에 한양 6톤단지 들어가는 입구 교량 송정 1교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 교량과 하류 쪽의 호환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변경 협의는 지금 완료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올해 지출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금을 지출을 한 이후에 추가 지출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수량이 변동이 있어서 네. 기준 통수량이겠죠. 변동이 있어서 다리가 위에 성미 다리처럼 높아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높이에서 다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네. 최종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교량 높이 수준에서 차량들이 다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리 두께가 또 두꺼워지지는 않나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이제 약간 그 T빔 교라고 해서 옛날 교량 공법인데 이게 약한 1.2m에서 1.5m 정도 높이인데 저희가 지금 요즘 추세 신공법으로 적용을 하면 1.1m에서 1.2m 정도로 기존 교량보다 두께는 약 한 30cm에서 40cm 정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홍수량 여유고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교량 높이만큼의 높이면 충분한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상비도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너가서 택지 부분에 위에 다리를 본다면 다리가 높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몇 집을 더 보상을 주고 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는데 네, 지금에는 다리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좀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건너편 쪽에 주택이 저촉될 일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쪽 시내 쪽에 이제 택시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거는 이제 이전 재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리 비용에 투입이 덜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한양교통단지 가는 다리를 재가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한다는 거예요? 재가설입니다. 재가설이에요? 네, 재가설하고 아래쪽 하류 쪽의 제방이 좀 예전에도 낮아서 침수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농경지가. 그래서 그 침수 이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위에 쪽 교량을 하면서 아래쪽 하류 쪽도 동시에 재해 위험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 다리를 꼭 다시 놔야 되는 그런 뭐 위험성이나 통수나 그 하천 기본 계획에 문제가 있나요, 그게? 지금 그런 사안이? 경관장 부족이라고 해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예. 이 폭이 좀 좁아서 이제 아시겠지만 홍수량이 늘어나면 유송 작물이라 해서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걸려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장을 넓혀서 뭐 웬만한 부유물이라는 게 원활하게 통과되면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그 다리를 재가설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면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 장례식장 쪽에서 바로 유통단지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 농공단지도 생길 거고 만약에 체육시설이 그쪽에 좀 더 들어온다면 이쪽에 체육공원하고 연계되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아예 안 한 부분이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제 듣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그 부분 신설 교량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명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처음 난 내가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부가 커질 수 있는 동네가 사실 거기서 건너가서 그 한양유통단지 하부 쪽에 있는 그런 그 부지가 사실은 농공단지 체육시설이 다 들어와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필요시 사업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끝낼까?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안중 세입 예산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5,159억 8,748만 8천원보다 412억 330만 9천원이 증액된 5,571억 9,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9억 834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 8,455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0억 7,332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억 369만 6천 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6,360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5,408만 3천 원입니다. 재산세는 6억 7,032만 6천 원이 감액된 136억 3천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490만 6천 원 감액된 54억 4,412만 6천 원입니다. 담배서비스는 6,355만 7천 원 감액된 40억 8,380만 8천 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본 예산과 동일한 91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 6,240만 6천 원이 증액된 82억 7,985만 7천 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647만 2천 원 증액된 8억 6,718만 4천 원입니다. 세액 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339만 4천 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은 15억 8,807만 원이 증액된 123억 8,4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3억 5,263만 8천 원 증액된 15억 6,834만 2천 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9,3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4억 7,534만 2천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3,507만 원 증액된 28억 9,054만 3천 원입니다. 도로 사용료 1억 300만 원, 하천 사용료 9천만 원, 공유 수면 사용료 2억 4천만 원, 입장료 수입 9억 6,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800만 원, 기타 사용료 14억 7,65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1억 2,561만 2천 원이 증액된 47억 1,102만 원입니다. 증치 수입 1억 2,602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억 1,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억 5천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2억 8천만 원, 기타 수수료 3,700만 원입니다. 사업 수입은 6,175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700만 원 감액된 15억 870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3,78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전년 본 예산보다 14억 3,177만 6천 원이 감액된 93억 3,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19억 3,681만 7천 원이 감액된 14억 4,818만 3천 원으로 군유재산 매각 수입 14억 3,818만 3천 원, 불용품 매각 대금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입니다. 기타 수입은 5억 504만 1천 원이 증액된 68억 8,500만 1천 원입니다. 제조사 조정금 2억 3,260만 1천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 60억 원, 그외 수입 6억 5,240만 원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본 예산보다 1억 2,290만 원 감액된 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천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360만 원 증액된 1,86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2,350만 원 감액된 1억 9,840만 원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9,800만 원, 기타 과태료 1억 40만 원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부담금은 1억 원 감액된 2억 원입니다. 범칙금은 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219억 834만 1천 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교부세가 2,908억 8,754만 1천 원, 부동산 교부세가 144억 4,437만 원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 예산보다 20억 8,455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 예산보다 170억 7,332만 4천 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8억 9,711만 4천 원이 증액된 728억 2,645만 9천 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계속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9,243만 원 증액된 311억 9,0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0억 9,380만 7천 원 증액된 209억 9,236만 7천 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106쪽부터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계속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8,997만 3천 원이 증액된 437억 8,3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계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70억과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입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리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